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1.05%까지 빠졌다가 종가 0.57%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으로는 개인이 3,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1,500억, 기관 2,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분봉 상태는 괜찮은 모습인데요. 아침에 빠졌다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바닥을 두 번 만들면서 예쁘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를 버티게 한 것은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또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일단 버텨줬고요. 그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좀 이게 마이너스 2.75%까지 하락을 하고 종가가 1.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다행히 11선 위에서 분봉상의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요. 반등이 좀 나왔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는 불가피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3%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니까 확실히 시장에 그 공포감이 든다는 거는 느껴집니다. 아마 오늘 같은 장에서 그동안 벌어뒀던 돈들을 좀 많이 잃게 되는 그런 날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물론 제가 보유한 거는 좀 빠지고 있지만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반등이 나와주기를. 내일 바로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한 번 더 떨어져 가지고 20선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죠. 그냥 가장 좋은 건 그냥 여기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또 떨어진다 이렇게 딱 예측을 해버리고 나면은 어차피 맞지도 않을 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전에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한 일주 전부터든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차피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금 50% 주식하는 비중 50%를 맞춰가지고 5대5 비중으로 하면은 혹시나 여기서 위에서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게 내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하면은 뭐 충분히 이런 데서 오늘 하락을 할 때 종목들을 한번 모아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수 상태는 일단 개인이 4,300억 매수, 외국인 1,160억 매도, 기관 3,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같은 날에 돈을 잃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주가가 요즘에 고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단키트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주, 제약주들이 대부분 지금 고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개인들이 매매하는 거는 그렇게 잘 올라가는 게 더 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요즘 장에는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말에 잘 타가지고 상승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빠지면은 어제 동화약품 같이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수젠텍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떨어진다 해서 여기서 거의 시간에 하한가까지 갔다가 오늘 한 30% 넘는 하락까지 나왔죠. 주로 이제 주가의 위치가 이 고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상 이제 좀 중반부에 이런 코스닥 하락을 할 때 아니면은 코스닥 하락이 예정될 때 어떤 종목으로 매수를 하면 좋은지 조건 검색식이랑 조건 검색식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그래도 지수가 빠지지만 또 달러 자체가 1185원으로 아주 준수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달러까지 만약 1200원을 돌파하고 그랬다면은 정말 이제는 상승폭이 제한이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시장을 그냥 지켜볼 뿐이고요. 그래도 환율 자체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코스닥을 보시면 이 검은색이 코스닥 지수인데요. 개인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하게 또 하락을 했을 때 외국인이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장막판까지 장막판 한 3시 넘어서부터는 조금 매수를 들어왔는데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또 오늘 많이 팔았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지수가 장막판으로 해가지고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뭐 개인도 매수를 했고 장막판에 이 기관이 좀 가파르게 매수를 좀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계속 매도를 하다가요. 그럼 일단 이 코스닥 업종 차트를 이렇게 펼쳐 놓은 건데요. 순서로는 이제 코스닥 지수, 기타 서비스, 코스닥 IT, 제조 이렇게 있는데 한번 퍼센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1.7% 빠졌었죠. 근데
업종별로 해가지고 좀 많이 빠진 데가 건설은 그나마 0.63%로 하락 빠지진 않았네요.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도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오늘 잘 버틴 모습인데요. 0.99%로 오히려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유통 쪽으로 해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3.0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진 거는 딱 이 코스닥 지수 모습이랑 똑같이 제약 쪽이 오늘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 제약이 이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을 이어갔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이 나오는 게 좀 불가피했던 것 같고, 일단 내일 또 지켜봐야겠죠. 내일 이 구간을 또 깰지, 밑으로 이렇게 깰지 아니면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오늘 또 장 막판에 이렇게 말아 올렸고요. 장 막판에 이렇게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어떤 섹터에서 돈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상승이 이어졌고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건데, 이 섬유 의류 같은 경우도 1.53%로 상승을 한 이유가 그동안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 겁니다. 근데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거는 이것도 멀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차피 가는 놈은 계속 가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 자체는 일단 고점인 거를 인지를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겠죠. 아니면 이렇게 비금속이 조금 요즘 움직임이 좀 다르네 라고 보고서 아직 덜 올랐죠. 네, 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한번 다시 얘가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섹터만 봤을 때 그런 모습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카페에 진희님께서 올려주신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신바이오가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갔네요. 그 다음에 NS, 대화제약, UST,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게 러시아에서 백신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런 여행주들이 상승을 좀 하고 했었습니다. 일신바이오 상승한 이유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번째 공장 관련돼 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랑풍선 말했듯이 백신 소식에 여행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가 항체 진단키트 이제 긴급 사용 승인으로 계속 요 며칠 동안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시간의 등락률 순서입니다. 아스트부터 해서 휴맥스, 넷머블도 오늘 6%나 떴네요. 삼본전자도 똑같이요. 그 다음에 하락은 서린바이오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5%나 빠진 것 같습니다. 삼본전자가 보니까 이 게임이랑 또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삼본전자에 연관돼 있는 그 게임사 하루 엔터테인먼트를 130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네요. 잠깐 거래 등의 상위 1위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요즘 코스피도 지수가 좋고 하니까 얘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계속 잘 가고 있죠. 그동안 잘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했을 때 여기서 그때 단타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팔았죠. 여기서 팔았는데 얘가 이렇게 잘 가더라고요. 현대차가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덱스 선물 200 같은 경우는 선물 인버스 2X 같은 경우는 4,000원대를 깨가지고 3,960원까지 왔네요. 시장이 고점이지만 계속 잘 가는 시장이어서 인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면은 중간중간에 기관하고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긴 했네요. 하지만 일단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전부터 레버리지는 좀 잘 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아쉬워요. 그때 저희가 1차 매수가 정해가지고 매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금요일날 했으니까 월요일날 이때 몇 원 차이? 몇 원까지는 아니죠. 한 2, 3%? 아니 1% 정도만 좀만 더 내려왔으면 저희 타점에 왔으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거 먹고 하면 좋은데 아쉽게 안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울까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아깝고요. 이제 CJ는 진단키트 관련 그 수젠텍 이슈도 있고 진단키트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대장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던 대장이기도 하고, 이런 대장이 여기서 오늘 이렇게 11선을 좀 버티는, 그러니까 11선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해가지고 버티는 모습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쯤에 실적 발표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적 발표 결과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인데요. LG화학 2차전지 관련 아니면 배터리 관련으로 해갖고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네요. 그리고 일신바이오 아까 봤던 거 일단 2연상이나 갔고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부강약품, 오늘 이 특허가 났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레보비르라는 이게 특허가 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상승을 시켜놓고 장중에 빠졌습니다. SK 디스커버리도 요즘 참 잘 가는 그런 종목이죠. 랩시노맥스, 얘가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수젠텍이랑 같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진단키트가 이제 빠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고점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2만 프로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기대치에 비해서 EDGC랑 똑같죠. 기대치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휴마시스, 얘는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얘도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상승이 나왔다가 좀 빠졌네요. 다음 셀트리온은 뭐 얘도 고점에서 잘 가고 있었네요. 삼성 SDI, 얘도 요즘 상승이 좀 나왔고요. 에스테크가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죠. 일단 상승을 해가지고 만약 이거를 잘 여기 밑에서 잘 사셨다면은 지금 일단 얘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저라면 일단 한번 안 파셨다면은 여기서는 한번 파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성격 자체가 그냥 좀 안정적으로 먹자는 주의여가지고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그냥 아이고 한 10%, 한 20%까지만 이렇게 먹어도 감사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고 이제 저희가 뽑았던 종목들을 한번 봐야겠죠. 일단 유튜브용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끝난 종목이었죠. 전파기주국이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하락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차 매수가까지 또 왔어요. 1차, 2차 매수 이렇게 하기로 했죠. 뭐 따로 손절이 된 것도 아니고 뭐 5G 한번 이슈를 좀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아직 어차피 매수 구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파동이 상승을 했다가 며칠 전에 상승을 했다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한 거는 뭐 그냥 본전가에 왔구나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어차피 기다린다 해서 손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이큐어를 봤을 때가 이게 여기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하기로 했죠. 근데 해가지고 여기서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차 매수까지 하고. 난 아직 아이큐어는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슈가 이제 도내 패질 심해 패치인데 뭐 결과가 8월달에 나온다니까 뭐 그거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S맥이 좀 생각보다 약한 모습이긴 해요. 이게 S맥을 그때 매수할 때가 1301차 매수가가 1390원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매수가 1330원 이렇게 매수하기로 했는데 요즘 좀 힘이 얘 혈장으로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좀 힘이 약하네요. 그래도 지금 구간 자체가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점에 올라간 종목들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이런 거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데아티아이입니다. 데아티아이는 이제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오늘 2차 매수 가격까지 거의 왔겠네요. 그 다음 3차 매수. 저는 지금 위에서 물려 있거든요. 위에서 물려 있는데 오늘 이렇게 빠질 때 정리를 중간에 손절을 하는 것도 맞는데 어차피 다시 한번 회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들고 있습니다. 데아티아이 일단 좀 지켜보고요. 다음 빅텍입니다. 빅텍도 이제 다시 한번 1차 매수 가격까지 또 왔었네요. 오늘 6,880원. 얘는 그냥 여기 이 구간 자체에서 그냥 모아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의 문제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젠백스링크도 1차 매수가 1,430원이죠. 1,430원 이날에 매수가 됐습니다. 매수가 돼서 그냥 위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기다려보죠. 주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바닥권이니까 지수가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그냥 밑에서 뭐 1% 정도, 한 2% 정도 빠졌다가 마는 겁니다. 절대 이런 고점에서 이 대화제약이요. 그냥 신풍제약을 수젠텍을 얘기하겠습니다. 수젠텍처럼 이렇게 위에서 매수를 무리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이런 이 밑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주가를 이렇게 올렸을 때는 벌써 이 세력들이 여기 자기가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악재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팔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뭐 이런 이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런 거를 모르진 않죠. 왜냐면 회사랑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이런 데서
세력들은 좀 정리를 하는 거고, 그럼 이 세력이 정리할 때 개인이 여기 밑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여기서 해봐야 세력들한테 먹이만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고점에서 매매하는 건 좋지 않아요. 다음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는 밑에서 한다고 했는데 떨어질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뭐 그냥 일단 얘는 그냥 넣어놓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레몬이죠. 레몬은 제가 그때 급하게 이게 상승을 해놓고 바로 다음날에 거의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만들었는데 갑자기 시간의 자체를 완전히 시가가 밑에서 떴더라고요. 개파락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좀 요즘 패턴이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시간에 아무리 가면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레몬을 말할 때 이런 구간에서 여기가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매집을 해갖고 들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EDGC. EDGC는 제가 사서 들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얘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시젠이나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랑 같은 테마를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상승이 크지 않았어요. 지금 상승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좀 빠진 것 같지만 보시면 밑에 이런 거래량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매집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세력이 매집을 여기서 했다면은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가를 올려야 자기들의 여기 샀던 물량을 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리려고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쉽게도 오진 않았네요. 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얘는 지우겠습니다. 여기 끝난 종목에 넣어놓고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조건 검색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요. 이걸로 종목을 많이 찾고 하는데 어떤 거냐, 기간 내 거래대금,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20일 전에 봉의 거래량이 이게 700억입니다. 700억 이상, 일봉에서 700억 이상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을 찾는 건데요. 보시면 이게 3,700억이죠. 3,700억이니까 이렇게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부터 볼게요. 여기 주가 비교라는 게 있는데, 주가 비교라는 게 어떤 거냐, 일단 오늘의 종가가 그 전날의 저가보다 높은 겁니다.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게, 오늘 종가가 13950이죠. 근데 화요일날 저가가 138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가보다 100원이 높죠. 오늘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일봉전, 그러니까 어제의 저가보다 이봉전,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날 저가보다 주가의 위치가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밑에도 이제 월요일날이죠. 이 월요일날 저가가 이 금요일날 저가보다 높은 이 주권 검색식인데요. 이거를 왜 이렇게 짜가지고 쓰냐, 이 거래식을 쓰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한번 일단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의 이 단기적인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기아차는 좀 이런 거는 뺄 거고, 한화의 단기적인 모습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KG케미칼 이런 건 빼고, 이하공용 올라간 것들은 빼고, 대웅도 빼고요. 올라간 거는 뺄 겁니다. 그러니까 한 63개의 종목이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것들은 빼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높지만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과 비교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올라간 이런 모습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상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이 전체에서 이 관리 종목을 체크하시고요. 이거 투자, 경고,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증거금 100%, 환기 종목, 이렇게 단기 거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체크해 주세요. 이게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걸르고 나면은 좀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종목들 나온 걸로 이제 여기서 종목을 뽑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종목들이 나오면 관심 저장이란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관심 저장에서 전체 삭제, 원래 전에 걸 이 관심 종목에 뭐가 있었거든요. 그거 지우고 보시면 전체 추가를 누르시면은 오늘 이게 다 나옵니다. 조건 검색식에 나왔던 종목들. 그럼 얘네들을 일단 추가를 하고요. 추가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그래도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북마크를 좀 지정해 놓을게요. 북마크 해놓고, 기아차는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지금 계속 주도주로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처럼. 그러니까 얘도 이게 조건 검색식을 찾아보면은 같습니다. 지금 얘가 종가가
45,250원이고 저가가 45,200원이니까 이게 검색식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오더라도 아까 있던 이 한국테크놀로지랑은 느낌이 다르죠. 얘는 지금 이 안에서 상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뭔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한화도 같죠. 한화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밑으로 내리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빼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삼성전자 무거우니까 빼겠습니다. 이런 OCI 같은 거 매수에 넣어볼 수가 있겠죠. 북마크를 또 이걸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위아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죠. 오진 BNG도 단기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지만 단기적인 이 박스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좀 높으니까요. 얘는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의 높이 자체가 높다 하면은 그거를 넣진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나라는 종목, 코리아나도 일단 북마크에 지정을 해놓고요. KT, 삼성생명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들은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LG 디스플레이는 무거워서 안 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그 종목을 뽑아가지고 오늘 매매를 하려 했는데 갭이 떠가지고 사진 못했습니다. 일단 얘는 떴으니까 말고요.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처럼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버티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버티고 있지만 이런 데는 일봉상 높기 때문에 안 넣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넣고요. 얘도 그렇고 신한지주라는 종목은 한번 넣어볼 수 있겠네요. 얘는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RF텍이 지금 얘는 여기서 일단 높긴 높습니다. 높지만 높은 상태인데 얘는 조금 다른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올라간 것들 중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인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넣어 놓고요. JNK 히터도 넣어 놓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얘도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고 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거를 넣냐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지금 단기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양사는 빼고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넣어볼 수 있는데 그냥 넣진 않겠습니다. 이런 A 프로 같은 게 보시면 이제 좀 나왔죠. 그동안 단기적인 박스를 만들고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북마크 지정을 해놓을게요. 아시아나 IDT도 충분히 계속 힘이 좋은 모습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매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 같은 걸로. 하지만 넣어놓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유튜브를 했을 때 실시간 대응이 좀 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솔트룩스네요. 솔트룩스라는 종목도 단기적인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이 보시면 조금 움직임이 좀 다른데요. 이제 상한가를 많이 갔죠. 앞에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과정이고요. 빠지면서 앞에 있던 이 저점을 이번에 저점을 깨버렸는데요. 근데 깨면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이 박스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 박스를 만들었다, 이거는 어떤 거냐,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깨지 않았다는 거는 세력이 밑에서는 받치고 있다라는 거죠. 떨어지려고 하면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SK바이오팜 넣어 놓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Y팜도 이게 뭐 5G였나요? 뭐 그런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 얘도 상장을 해놓고 지금 여기서 단기적인 진짜 며칠밖에 안 되긴 했지만 단기적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종목 뽑아놓고 밑에서 잡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죠. 있을 건데 이런 거는 뭐 M2I는 넣을 수는 있겠지만 거래대금 밑에 보시는 겁니다. 밑에 평소에 터질 때 100억도 안 터지고 했네. 그럼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 대덕전자라는 종목, 대덕전자도 좀 애매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종목을 지우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여기서 한 종목 뭐 많이 뽑아도 되는데 여기서 종목들이 다 있죠. 이런 것들 다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냥 일부러 너무 많으면은 제가 관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두 종목 정도만 뽑아 보겠습니다.
JNK 히터라는 종목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이렇게 뽑았으면은 앞에 이런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이 단기적인 이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박스의 움직임,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어디가 유리한가, 그러니까 내가 주가를 매수를 했을 때 어디가 유리한지 찾는 건데, 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고 여기서 지지고 복구하는 겁니다. 세력이 상승을 하고 빠질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올리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강한 종목이면 또 올라가겠죠. 그럼 안 잡는 겁니다. 못 잡는 거죠. 그러다가 근데 오늘 같은 투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거든요. 아, 주가가 하락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유리한 구간이 어딘가 라는 그걸 찾는 겁니다. 나라면은 여기 이 안에서 사면은 내가 유리한 구간이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지지와 저항을 또 찾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이 어딜까? 여기 선을 한번 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도 선을 그을게요. 그럼 여기 밑에도 선을 긋고요. 이렇게 선을 그은 이유는 이게 종목이란 거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분명 지지가 나올 것 같은 포인트가 있어 갖고 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또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염두를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매수를 하시고요. 여기서 2차 매수, 여기서 3차 매수를 하고, 이제 손절은 어디서 하냐? 단기적인 이 박스를 만들었던 구간이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던 구간의 최저점에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뽑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일단 이 매매의 가장 좋은 점은 이 위에서 사가지고 주가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든 아니면 상승을 하든 그런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JNK 히터를 넣어 놓겠습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이거를 보고 장중에 장중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용 종목으로 좀 넣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이게 매수 타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메모장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메모장에다가 안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 종목 메모에 안 쓰는 거는 제가 장중에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쓰고요. 여기다 분봉에다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JNK 히터 한 종목 뽑았네요. 그 다음에 이게 종목들을 많이 뽑았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래도 단연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던 SK바이오팜이죠. SK바이오팜을 넣겠습니다. SK바이오팜도 같은 관점으로 이제 단기적인 이 박스의 수권에서 내가 유리한 구간이 어디냐, 이 구간이냐, 이 구간이냐. 유리한 거는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불안하지 않고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 구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을 구하는 거죠. 대충 저는 그냥 선을 그어 놓습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딱 이 선, 내가 원했던 이 가격대에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밴드라고 하죠. 가격 이 밴드 안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고요. 아까랑 똑같은 관점으로 어디까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넣어 놓겠습니다. 매수, 얘도 이렇게 적어 놓고요. 여기 텍스트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제가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유튜브 종목으로 넣어 두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울게요. 유튜브용 종목 두 종목 뽑았죠. 여기 매수가, 여기 매수가 잘 보시고요. 오늘 날짜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조정이 오면은 오히려 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뭐 이젠이나 구강약품은 안 올랐으니까 랩지노믹스, 그다음 수젠텍,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으로 편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이 구간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이 파는 구간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구간이 어디냐? 이 밑에서 사는 거다. 지금 다 SK바이오팜이나 뭐 아까 봤던 JNK 히터, 얘네들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지금 움직임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럴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이런 시세 한 번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게 100%가 나왔지만 여기서 6월 19일부터 요거 8월 5일까지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이 한 달 반 동안 들고 있다가 한 100% 먹으면은 그래서 1년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다 얻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매수를 여기 위에서 했다가 여기서 진짜 30% 맞아버리고 한 50% 마이너스 손해가 나면은 이거 주식으로 복구하기 힘듭니다. 이때 50%를 맞은 거는 나중에 이건 밑에서 이거를 100%를 먹어야 다시 복구가 가능하다는 건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 매수를 이런 밑에서 하시기를 바라고, 이 조건 검색식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띄워드리니까 여기 있죠? 띄워드리니까요 이걸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저희 그 바닥스타 카페가 있거든요. 바닥스타 카페 주소가 유튜브 댓글에도 올려드릴 건데 네이버 카페 .com 하고 바닥 숫자 2입니다. 이렇게 치시고 오시면은 가입하셔서 하면은 이렇게 제가 장중에 알려드리고요. 매수할 종목 알려드리고 같이 회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매수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도 좋은 매매 하시고 이번 주 일요일날 혹은 월요일날 밤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